퇴근하고 뭐 할래? 시작하겠습니다. 몇 개의 키워드로 제 최근 관심사를 풀어드리는 쇼센의 마이붐 시간입니다. 오 마이붐. 네. 네, 키워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3개입니다. 세 개를 오늘은 참 또 세 개군요. 네, 첫 번째 늘은 키워드는 아니지만, 네. 오재미동이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폭네프의 연인들. 이거야 뭐. 유명한 영화죠. 세 번째 키워드는 플라시보입니다. 아 플라시보. 좀 들어본 키워드도 있으시죠? 네. 일단 오재미동과 폭네프의 연인들은 제가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더 많이 알고 계실 폭네프의 연인들 키워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인 건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최근에 북시라는 영화와 북시. 책을 같이 연관지어서 이야기 나누는 독서 클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목록에서 하나의 테마가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이유라는 철학책 한 권이랑 영화 폭네프의 연인들을 같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직 토론 안 했는데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진짜 옛날에 봤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1992년 개봉됐던 정말 옛날 영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정말 좋았는데 다시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의외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레오 카라스 감독이라고 사실 이제 작품 수가 많진 않아요. 제작을 많이 하시진 않았지만 작품 제작할 때마다 너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제 감독님이신데 대표적인 작품이 나쁜 피 홀리모터스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이제 제일 최신작이 2021년에 발표하셨던 아네트. 근데 이 아네트로는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죠. 아네트? 네, 아마 아네트는 넷플릭스에서 왓챠였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레오 카라스 감독에는 또 이제 폭네프의 연인들도 이제 대표작인데 이 폭네프의 연인들의 주인공으로 연기하신 이제 드니라왕 배우가 이건 약간 좀 TMI인데 알렉스라는 이름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 알렉스가 감독의 본명이래요. 그래서 이제 드니라왕 배우랑은 좀 연이 있으셔서 이제 새 작품을 연달아 이제 출연하게 되셨는데 출연할 때마다 드니라왕 배우의 이름은 알렉스라고 합니다. 레오 카라스 감독의 본명을 사용할 만큼 애착이 있는 캐릭터이거나 배우님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소개하는 게 좋을까 싶기는 해요. 저 사실 안 봤어요. 안 보셨구나. 그러니까 사실 영화 소개를 보면 너무 간단한데 그 소개가 전부여서는 절대 안 되는 영화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의외로 안 보신 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레오 카라스 감독의 작품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대중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인데 예술성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는 약간 그런 왠지 문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독특한 약간 예술 영화일 것이다라는 어떤 좀 문턱이 있으신 감독님이시죠. 근데 폭네프 연인들은 일단 이제 줄거리를 설정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폭네프가 다리 이름이에요. 프랑스 파리의 센느강에 있는 다리 중에 하나인데 이 설정 자체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서 폐쇄된 다리다. 그래서 출입 금지된 다리라는 설정인데요. 이 금지된 다리에서 노숙인들이 쉽게 얘기해요. 이제 불황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길바닥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다리에서 노숙을 하시면서 계시는 건데 이 폭네프 다리를 자기의 이제 그 거점으로 삼고 있는 길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알렉스가 남주가 되는 거고요. 우연히 갑자기 한 여인이 이 폭네프 다리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주인 미셸이 되는데요. 근데 이 미셸한테는 또 사연이 있어요. 이 미셸은 사실은 되게 부자 동네에 사는 화가 출신 여성인데 우연히 도로 위에 쓰러진 이 알렉스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이제 간직하고 있었던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셸이 왜 이렇게 떠도는 삶을 살게 됐냐면 점점 앞이 안 보이는 이제 상황이 놓여 있는 거예요. 농내장. 네, 모르죠. 막 찍지 말고. 알겠습니다. 워낙 옛날 작품이어가지고. 근데 이 음악을 하고 있는 첼로 연주자인 그 연인과 오래된 연인과 이별한 상태에서 그 이별을 좀 납득하지 못하고 이 연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눈은 잘 안 보이고 있으니까 길에서 연주를 많이 하셨나 봐요. 첼로 연주가 들리면 미친 듯이 막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옛 연인을 이제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설정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미셸을 보고 먼저 이제 사랑에 빠진 알렉스가 관심을 보이게 되고 돌봐주고 미셸과 이제 가까워지면서 둘이 이제 사랑의 연인의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밑바닥 인생들의 사랑이에요. 정말 극단적이고 파괴적이고 의존적인 형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보여주는 어떤 연출이라든지 미장센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각적이고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음악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아 그래서 그거 보고 폭네프 다리 사람들 엄청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하다고 막 실망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연출이 그때.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실제로는 실망하실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나 대사가 많은 작품인데요. 거기서 가장 이제 유명한 대사가 이거죠. 알렉스가 자기는 이미 사랑에 빠졌는데 미셸은 너무 이제 돌아갈 집도 있고 그리고 언제든 다리를 떠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으니까 쟤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 불안에 완전 시달리는 밤을 보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미셸의 이제 스케치북에다가 이런 문구를 남기고 이제 머리 위에 놓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하늘이 하얗다라는 대사를 해라. 근데 만약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해준다면 나는 구름이 검다라고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된다. 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만한 암호를 만든 거죠. 그래서 네가 그 얘기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둘의 사랑은 암구네 암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 담배. 이 영화의 죄송합니다. 이제 활용 점정은 죄송합니다. 네, 후반부에 정말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서사거든요. 네, 그 부분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지는 얘기를 않을 할 것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쉽. 네네. 근데 꼭 난 좀- 보셨으면 근데 좋겠고요. 선생님 이 영화가 몇 년도 영화인데 스포를. 아니, 네. 아, 그래도 아유, 스포-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저희 그때 하이랜드 스포하는 바람에 난리 났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이 너무 많아. 아 근데 선생님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좋았던 포인트. 이유는 사실은 이 영화를 진짜 옛날에 봤어요. 제가 아마 20대나 됐을까? 20대는 돼서 봤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초반에 카메라 앵글 때문에 좋아해요. 초반 카메라 앵글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막 비틀비틀거리는 노상의 그거를 정말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잡고 아 한 박사님이 좋아하는 앵글. 아니 한 박사님 만들어내는 앵글이죠. 나는 그게 사격술이. 하여튼 연출이 꽁개 되게 치시네. 특이한 연출이 나와요. 그래서 연출적으로 저는 그런 거 되게 시각적으로 되게 맞아요. 좋아해가지고. 항상 그 시각적인 그렇죠. 특정한 것들에 많이 반응을 알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첫 번째 키워드는 오잼이동을 넘어가면 이걸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데 되게 좌절하실 거야. OTT 아무데도 없던데요. 볼수 없는 걸 그러니까 이게 추천하죠. 뭐예요? 영화요, 뭐예요? 볼 수 없는 거를 추천드린 거야. 근데 뭔데, 이게 이게?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었는데 아. 이게 뭔가 기한이 만료가 됐나 봐. 아. 그래서 그런 거 그 없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상영 가능한. 그래서 아마 지금이 딱 그게 딱 잘린 그 시점인 것 같아. 아마 다시 재계약을 할 또 수도 나오겠지 있겠지만. 그래서 볼 수 있는 데를 다 찾는데 이게 이제 중고 DVD 판매하는 거에서 DVD를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유일한 두 번째 방법이 오잼이동이에요. 아. 그래서 이 오잼이동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오잼이동이 뭐냐? 그러니까 감탄사 재미동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충무로역에 있는 아. 충무로 영상센터라는 공공기관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거기 가야 폭네프 연인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일반 거기 이제 도서관에서도 영상 볼수 사실은 있는. 영상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DVD 대여가 가능한 곳이라면 사실은 가능한데 그냥 제 경험이 좋았어가지고 이런 데도 있어요라고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재미도. 심지어 저는 거기 몇 번 갔어. 거기서 시간도 보내겠어요. 맞아요. 그러기 좋아서 돈돌림처럼 아시는 제가 분들이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했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저도 몰랐던 데여가지고 이제 네이버 검색했더니 영화관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무역 3번 출구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실수로 나갔는데 개찰구 나가면 안 돼요. 개찰 나가지 말고 진짜 안쪽에 있죠. 역사에 있어요. 3번 출구 나가기 전에 딱 뒤를 돌아보시면 오잼이동이라고 정말 약간 그 숨겨진 비밀 공간 같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재밌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빨리 이용하고 싶으면 미리 온라인 홈페이지 가입을 하고 가시면 회원 가입하고 가시면 절차가 좀 더 간편합니다. 안 그러면 저도 그랬는데 현장에서 가입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거기 이제 상주하시는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회원 아이디랑 이름이랑 보고 싶은 영화 제목을 쓰시고 기록을 남기시면 하루에 한 작품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DVD를 찾아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미리 사이트에 소장하고 있다는 누군가 질문을 해서 답변 주셨더라고요. 폭네프연이 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폭네포인을 보셨다.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걸 알고 갔기 때문에 바로 갔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바로 반납을 안 하고 가는 사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소지품 하나 맡겨야 돼요. 아무거나. 이게 저는 그때 비가 와서 우산을 하나 맡기고 이제 빌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볼 수 있는 공간이 반밀폐식 부스로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조명 조절이나 헤드폰 같은 시설도 나름 잘 되어 있고 되게 옛날 영화인데
딱히 구할 데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보는 것처럼 좀 편안하게 보고 싶다. 라든지 큰 화면에서 좀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나 만화책 같은 경우도 빛이 되어 있어요. 좀 있죠. 그래가지고 꽤 이용객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언제 가셨어요? 저는 한 2주 전? 최근에 가셨군요. 최근에 갔어요. 저는 한참 코로나 때 가가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사진을 소개해드리려고 몇 장 찍어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꼭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해봤는데 이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공공기관인데 모르면 이제 손해 갔잖아요. 그렇죠, 무료고. 네, 그래서 이 충무로 근처에서 약간 시간이 뜨네? 아니면 뭔가 하루에 시간이 남는데 뭔가 좀 되게 옛날 영화 보고 싶다 이러시면 그냥 가셔가지고 한 편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플라시보인데 아마 음악 좋아하시니까 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락 음악에 조예가 있다거나 뭐 좋아한다고 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좋아하는 밴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바나라든지 플라시보라든지 이제 해외에는 그런 밴드들을 좀 오래 한 고등학교 때부터 오래 들었었는데 플라시보 같은 경우가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아직까지도 새 앨범이 나오고 이런 되게 흔치 않은 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플라시보 아마 올해 앨범인가 작년 앨범인가 그래서 수록곡인데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해피 벌스데이 인 더 스카이라는 그 수록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허공에다 대고 이제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가사도 거의 이게 다예요. 해피 벌스데이 인 더 스카이 뭐 물론 다른 가사도 일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거를 플라시보 특유의 약간 멜로디가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연히 브라이언 몰코 보컬이신 브라이언 몰코가 곡 소개에 대한 인터뷰를 한 거 일부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거 온라인에서 근데 거기에 너무 제가 확 와닿아가지고 이거는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브라이언 몰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그 이번 앨범에서 다른 곡들보다도 좀 더 가슴 아픈 순간에 관한 곡이다. 이 곡은 왜? 허공에다 대고 하늘에다 대고 생일 축하를 외친다는 그 문구 자체가 종종 내가 쓰는 것인데 이 문구를 관용어처럼 근데 이제 이 말을 쓸 때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 곁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내뱉는다는 그 심정 자체가 비통함이지만 하트 브레이킹 모먼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비통한 순간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와 정말로 사실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런 심정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상실감이 주는 고통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이미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 말을 걸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러한 게 본능적인 감정이고 절대 나쁘거나 불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슬퍼하는 순간은 그저 슬퍼하고 슬퍼하면서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그 좌절감을 견딜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있을 이런 순간에게 이 어떤 힘을 주고 싶었고 매우 살아있다는 자연스럽고 온당한 순간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게 나이가 들면서 뭐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생일이 11월이다 보니까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생일 축하 이렇게 메시지가 하루 종일 오잖아요. 하루 종일 옵니까? 아니 잘 살았네요. 그 얘기가 아니라 쉴 새 없이 저랑은 온다. 정말 많이 다르네요. 쉴 새 없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올해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작년과도 다르고 내년 또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닿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불러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 거죠.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에 수많은 축하들이 있었고 과거에 나에게 닿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더 이상 닿지 못하는 축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일 축하 안 해주면 이제 관계 끊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누군가는 허공에 외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반대로 저도 올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누군가에게 허공에다 외치는 것처럼 뭐 잘 지낼까? 또는 생일일 텐데 잘 지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목소리죠. 이 플라시보의 이 곡과 이 인터뷰를 들었는데 정말 머리가 찡하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곡을 들으면서 이러한 뭔가 연말 연초에 내가 뭔가 관계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연락하지 않고 있었는데 한번 불쑥 연락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생일을 계기로 연락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좋네요. 네 플라시보의 근데 곡을 진짜 소개해드렸습니다. 쇼쇼님은 되게 어떤 지적이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추구하시는데 의외의 부분에서 굉장히 또 감상적인 저 부분이 예술하는 또 사람이에요. 감성입니다. 감성. 지성과 감성이 다 저 이렇게 INFP입니다. 지성과 감성. 완성형이네 완성형. 알겠습니다. 머리통 안에 지성과 감성이 같이 들어있네. 어떻게 뭐 연말 선물은 하셨어? 신년 선물로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발 양심을 좀 가집시다. 제발. 네 그러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